2017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기기기 쉽지 않죠. 하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글로 되어 있는 문제 다 암기하고요. 간단한 계산 문제 요 정도만 해결해도 한 13개에서 한 14개 정도는 무난히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글로 되어 있는 문제 암기하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서 알 수 있는 기기 관련된 이론 또 배워가면서 간단한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원 전압의 시료값이 200V, 점호각이 30도일 때 출력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정상 상태이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 이거 무슨 회로죠? 예,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자,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뭐냐면 우선 상이 단상이고 모든 파형을 정류한다 해서 단상 전파 정류예요. 근데 정류한다는 뜻이 뭐죠? 예,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합니다. 자, 단상. 이 단상에서 이 물결 표시가 있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예, 이 물결 표시가 의미하는 건 교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압은 이제 교류인데, 교류는 전류가 일정 주기마다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직류는 방향이 항상 같죠. 예, 한 방향으로 항상 같습니다. 그걸 직류라고 하고 그 전류의 방향이 일정 주기마다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이 교류를 어떻게 직류로 바꿔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 아래로는 못 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막혀 있기 때문에 요 위로 이렇게 전류는 흐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 밑으로 못 가고요. 계속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이 밑으로는 못 갈 거예요. 그죠?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갑니다. 위로 이렇게 가서 부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고 돌아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도 보면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쪽 방향으로 됐죠. 그래서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직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압은 단상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가는 전류, 모든 전류를 정류한다 해서 단상 전파 정류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단상 반파 정류회로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반파 정류회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릴까요? 자, 반파 정류회로는 여기에 교류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을 때, 요 물결 표시가 교류라고 했어요. 인가했을 때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부하를 연결하면 얘는 단상, 상이 두 개고요. 반파 정류 회로가 됩니다. 자, 교류는 주기마다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자, 이쪽으로 흐를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부하를 통과해서 흐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항상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직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단상 반파, 이쪽으로 가는 전류만 정류를 해주죠. 그래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이 그림이 단상 전파 정류 회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출력 전압을 구하래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출력 전압 구하는 공식 있지요. 출력 전압은 직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직류 전압은 파이분의 2 루트 2의 교류의 시료값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로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점호각을 줬을 때는 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적용을 시키고요. 문제에서 점호각을 주지 않으면 얘를 뺍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점호각을 안 줬을 땐 파이분의 2 루트 2를 계산하면 0.9가 나옵니다. 그래서 0.9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파 종류의 회로에서는 이거의 반이기 때문에 0.452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점호각을 줬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보면 이 공식 마이너스 아니고요. 플러스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출력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점호각을 줘서 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이 정류 소자가 SCR이란 얘기입니다. 즉 문제에서 그 회로가 이렇게 생긴 거 3단자, SCR은 3단자 그 정류 소자죠. 하나, 둘, 세 개, 단자가 3개라고 해서 3단자 정류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주고 점호각을 줬다면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거고, 문제에서 점호각을 주지 않고 이런 회로를 주지 않았다면 그냥 요 공식, 요거 0.92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점호각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파이분의 2 곱하기 루트 2에 이게 교류 전압이라고 했죠. 즉 전원 전압의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을 넣고 나누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 30도 하면 168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출력 전압은 168V,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단상 전파 정류 회로, 정류, 단상 전파입니다. 전파, 단상 전파,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출력 전압, 즉 직류 전압은 파이분의 2 루트 2의 교류 전압이라는 거, 얘가 즉 0.9 교류 전압 2가 됩니다. 그리고 단상 전파가 아니고 반파일 때의 출력 전압, 즉 직류 전압은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교류 전압, 전원 전압의 시료값, 얘는 0.452가 됩니다.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점호각을 줬을 땐 뒤에다가 얘 붙여주면, 얘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다 얘 붙여줘서 이 점호각, 요 알파에다가 점호각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우선 이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요거 두 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분권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분권 발전기입니다. 잔류 자기가 소멸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3번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이 180도에 해당되는 기계각은, 자, 기계각은 전기각 곱하기 극수분의 2, 요거 암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24 줬죠. 여기다가 24, 그 다음에 전기각 180도, 180도 곱하기 24분의 2 하면은 기계각은 15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문제에서 기계각 물어볼 때 있고 전기각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각 구하는 거, 전기각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분수는 넘어가면 분자와 분모가 자리가 바뀌죠. 그래서 전기각은 기계각 곱하기 2분의 극수라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각과 전기각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4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게 된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단락비를 크게 하면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요. 과부하 내량 송전선의 충전 용량이 커집니다. 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4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5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건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보상건선 언제 사용하죠?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서 역류를 개선할 때 보상건선을 사용합니다. 자, 보면은 보상건선은 역류를 좋게 한다. 그죠? 맞고, 보상건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기전력과 관계된 건 변압기가 아니라 발전기죠. 그래서 보상건선이 뭔지 몰라도 이것만 읽어봐도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보상건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기전력과 변압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상건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으로 이제 알맞는 거겠죠. 요거 한번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의 답은 2번입니다. 46번 5kV 암페어 3000대 200V의 변압기의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 동손이 150W라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약 몇 %인가? 자,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은 퍼센트 저항 강화 변압기 용량분의 동손 곱하기 100, 이 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퍼센트 저항 강화는 변압기 용량 5kVA 줬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분의 동손 150W 곱하기 100 하면 3%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요 퍼센트 저항 강화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압기 용량 분의 동손 곱하기 100,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변압기 규약 효율 산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이 기출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우선 답은 3번입니다. 부하소는 40도를 기준으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가 아니고 40도가 아니고요. 75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 기본 요건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규약 효율 산출에 관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48번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은?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은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하거나 줄여주기 위해서 보극, 그리고 또 45번에서 봤던 보상건설을 설치합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 뭐지요?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주자속이 감소한다고 했죠. 그리고 중성축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극을 설치하고 보상건설을 설치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주거나 제거하면 주자속 감소가 되지 않을 거고 중성축도 이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겠죠. 즉 정류가 개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48번의 답은 정류의 개선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건설과 보극을 설치한다. 이거 중요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해결이 되면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4극 3상 동기기가 48개의 슬롯을 가진다. 전기자 권선 분포 개수 K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분포 개수 구하랍니다. 우리 분포 개수 구하는 공식 알죠? 매극 매상 슬롯수 곱하기 사인 2 상수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롯수 분의 파이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 분의 파이. 여기서의 파이는 180도라고 했죠? 왜냐? 요 사인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 공식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극 매상 슬롯수는 매극 곱하기 매상 분의 슬롯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극 4극 주고 상수 3상 줬죠? 그 다음에 슬롯수 48개 줬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분의 48 하면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롯수는 4가 되고요. 문제 상수 M은 3을 줬습니다. 3상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매극 매상 슬롯수에 4 넣고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상수 3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롯수 4 분의 파이 180도라고 했어요. 분의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180도. 이렇게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분포 개수는 0.957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롯수 구하는 공식 매극 곱하기 매상분의 슬롯수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분포과 개수 요 구하는 거 요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쯤이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요거 두 개 암기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0번 슬립이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3상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한상의 저항을 R2라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 한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주어야 할 저항은? 문제만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문제 50번은 그냥 문제와 답을 암기하고 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은 1번 슬립 분의 1- 슬립 곱하기 2차 저항 이렇게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정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자,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입니다.
예, 이거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죠. 예, 단자전압 분해 무부하전압 마이너스 단자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단자전압 2차 단자전압 230도 씁니다. 그래서 230V 분해 무부하전압 240V 줬죠. 그래서 240V 마이너스 230 곱하기 100 하면 전압 변동률은 4.3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 또한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거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 이 공식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일반적인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하여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을 찾아라. 예, 이 내용이죠. 4번 기동 토크가 큽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중 농형 유도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크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3번 유도전동기의 안정 운전 조건은 예, 이거 그전에도 문제 나왔던 거죠. 예, 답은 1번입니다. 부하 토크가 예, 전동기 토크보다 커야 예,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예, 53번에는 1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사이리스터에서의 게이트 전류가 증가하면 자, 사이리스터 이렇게 생긴 걸 사이리스터라고 하죠. 예, 정육입니다. 예, 요런 사이리스터에 여기를 에노드라고 하고요. 여기를 캐소드라고 하고요. 여기를 게이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예, 전류를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이런 내용의 문제거든요. 이런 사이리스터, 즉 정류소자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 게이트로 작은 전류를 흘려줌으로 해서 예,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이 게이트가 스위칭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면 더 잘 흐르겠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전류를 흘려줌으로 해서 이 전류의 흐름을 막는 전압, 즉 저지 전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예,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54번의 답은 2번 순방향 저지 전압이 감소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전류의 흐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저지 전압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저지하는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딱 막혀요. 네, 이때에 이 저지 전압을 역전압, 네, 혹은 첨두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첨두 전압. 네.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 또 게이트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또 전류가 이렇게 또 흐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지 전압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역전압, 첨두전압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5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5번 60Hz인 3상 8극 및 2극의 유도 전동기를 차동 종속으로 접속하여 운전할 때 무부하 속도는 자, 차동 종속이면 극을 무조건 빼주면 됩니다. 예, 그 빼줘서 계산하면 돼요. 우선 여기서 속도 물어봤죠? 우리 속도 구하는 공식 뭐 있죠? 예, 극수 분해 120파이 있죠? 여기서 차동 종속이기 때문에 이 극수를 문제에서 준 극수를 두 개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예, 8극하고 2극 줬죠? 그래서 8 빼기 2 그래서 6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줬어요. 예, 그래서 얘 계산하면 1200rp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5번도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 요거 차동 종속일 때는 서로 극수를 뺀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 계산 문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6번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 발전기는 부하각이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가? 자, 원통형 비돌극형을 얘기하는 거죠. 예. 비돌극형일 때에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 90도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또 돌극형은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이 60도입니다. 요거 비돌극형은 90도, 돌극형은 60도.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의 균합선을 붙이는 발전기는 균합선은 발전기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권 발전기에 설치를 합니다. 균합선이 뭐죠? 전압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선. 그래서 계자에서 발생하는 그 자속량에 의해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병렬로 연결했었을 때 이 계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다르더라도 이 균합선이 그거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균합선은 직권 발전기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도 직권과 분권이 합친 게 복권이죠. 그래서 직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권에도 균합선을 설치합니다. 예. 57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균합선은 직권 발전기에 설치한다. 그런데 복권 발전기에도 복권 발전기는 직권과 분권이 합쳐진 발전기이기 때문에 예, 복권 발전기에도 균합선을 설치한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에 균합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 57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이 아닌 건 예, 답은 3번입니다. 무브화 시험. 무브화 시험은 철손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 방법에는 가압 시험, 유도 시험, 충격 전압 시험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무브화 시험은 철손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이 230V, 국수가 4, 정류자 편수가 162인 정류자 평간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권선법은 중권이다. 예, 정류자 평간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죠. 예, 정류자 평간 전압 구하는 공식, 정류자 편수 분의 병렬 회로수 곱하기 유기 기전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 두세요. 그리고 요거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로를 그냥 전압 2 S, 정류자 평간 전압은 ES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요거 ES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류자 평간 전압은 정류자 편수 분의 병렬 회로수 곱하기 유기 기전력으로 나타낸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우선 유기 기전력 230V 줬고요. 그 다음에 극수 4극 줬고요. 정류자 편수가 162, 정류자 편수 162 줬죠. 그 다음에 중권이랍니다. 중권일 때의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죠. 그래서 병렬 회로수도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자 평간 전압 ES는 160, 정류자 편수 160분의 병렬 회로수 4 곱하기 유기 기전력 230V 하면 5.68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요거 정류자 평간 전압 요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충분히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요거 스스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동기 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하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동기 발전기 부근에서 단락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이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건데 답은 3번입니다. 처음에는 큰 전류이나 점차 감소한다. 얘가 맞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60번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문제에서 전기기기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는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통해서 전기기기 이론을 하나 두 개씩 알아가면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고 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본인이 직접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영상 봤던 풀어봤던 문제들 다시 한번 혼자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